두 대를 차례차례 한번 비행해볼. 이렇게 딱 2팩씩만 한번. 오케이.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비행 느낌. 너무 만들기가 쉬워가지고 O3 에어 유닛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따로 설명서가 없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모터 연결은 쉬워지는데 그 외의 것들이 다 불편해지네. 먼저 USB 연결해줍니다. 커스텀 FPV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에어 유닛. 이 에어 유닛이 하는 일은 고글로 영상을 보내주고요, 또 컨트롤러의 조종 신호를 드론으로 또 보내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커스텀 FPV 드론 하면은 두 개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행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고글로 영상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카메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촬영용 카메라, 그러니까 뭐 고프로라거나 뭐 액션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한 두 개씩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DJI의 O3 에어 유닛이 나온 지 좀 몇 개월이 됐는데, 요것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또 새로운 카테고리의 FPV 드론이 요즘 좀 핫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커스텀 드론들은 촬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두 개씩 활용이 되는데, 이 O3 에어 유닛을 활용하면 카메라가 하나여도 고글로 영상을 보내주면서도 촬영도 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O3 에어 유닛의 카메라가 뭐 꽤나 괜찮은 편이지만, 뭐 대충 퉁쳐서 뭐 퀄리티를 말씀드리면 뭐 고프로 한 9 정도, 또는 조금 더 쳐주면은 고프로 10 정도의 화질과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커스텀 드론처럼 촬영용 카메라를 따로 다는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꽤나 쓸만하기 때문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상업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뭐 예능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소규모 광고 촬영이나 홍보 영상 정도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취미에서는 아주 훌륭한 화질이고, 뭐 제가 만약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 충분히 괜찮은 화질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광량이 풍부할 때는 화질이 굉장히 좋고요, 또 색보정도 잘 먹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뭐 저조도라거나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립이나 이런 부분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어쨌거나 TMI인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아무래도 저의 경우는 좀 더 초보인 분들에게 타겟팅된 영상이기도 해서 좀 TMI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아바타 이후로 확실히 FPV라는 그 장르의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커스텀 FPV 드론, 자작기체들도 또한 다양해졌는데요. 아바타처럼 이쪽도 완제품이 있고요, 반완제품이 있어요.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모뷸라 8과 파보 피코 두 가지인데요. 사실 저의 경우는 이 사이즈의 드론이 필요한가 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한번 살짝 비행 경험을 하고 나서 그냥 두 개 다 내돈내산했습니다. 모뷸라 8을 먼저 구매를 했고요, 꽤나 만족하고 있었는데 파보 피코라는 제품이 또 사실 인기가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드론을 또 만들어서 직접 내돈내산해서 만드는 데만 한 30-40만원 더 들어간 것 같거든요. 또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많은 품들이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또 이 영상 설명하면서 커스텀 FPV 드론을 또 만들 때 어디서 또 제품들을 구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로 기자재들을 많이 구매하는 그 두 가지 숍도 한번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뷸라 8 같은 경우는 드론 파일럿에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은 O3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완제품을 구매해서 거의 한 뭐 세팅까지 해서 한 20-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고요. 파보 피코는 플라이트 스퀘어에서 전부 다 싹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키트를 또 구매했습니다. 모뷸라 8도 그렇고 파보 피코도 그렇고요, 반완제품도 있고 완제품도 팔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아마도 완제품이나 반완제품을 구매하려면 뭐 직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자, 어쨌거나 반완제품이나 완제품은 세팅도 굉장히 간단하고 금방 뚝딱 비행할 수 있다라는, 편리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싹 다 빌드하는 거에 있어서의 장점은 뭐냐면 조금 더 좋은 기자재를 써서 좀 더 나은 비행성, 좀 더 빠른 뭐 속도, 좀 더 오랜 비행시간 등 여러 가지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파보 피코의 경우가 좀 그랬고요. 아마 반완제품에 있는 그 핵심 부품, 그 AIO보다 커스텀으로 따로 하는 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뭐 조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세팅하는 내용이 싹 담겨 있으니까 뭐 반완제품을 구매하시던, 뭐 기자재를 하나하나 사서 직접 조립을 하시던, 이 영상에서는 그 필요한 부분만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방향으로 한번 가보실지 아니면 좀 쉽게 뚝딱 새로운 종류의 커스텀 FPV를 경험해 보실지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게 할만한가 아닌가를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드론 파일럿에서는 절반 정도는 완성되어 있는 제품들을 좀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그쪽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또는 좀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자재를, 좀 더 나은 기자재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플라이트 스퀘어에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이미 커스텀 FPV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 조립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엄청나게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쉽게 만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조립 대행이라거나 한국 샵에서 구매하면 좀 사장님들 귀찮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뭐 직구를 해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 하나하나 학습하면서 해보실지, 국내 샵에서 뭐 조립 대행 또는 뭐 조금 사장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번 만들어 보실지,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이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긴 영상 만들지 않는데요. 저의 생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이 2인치를 하면서 약간의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뭐 FPV는 다 뻔하지 뭐 5인치지 뭐 3인치 3.5인치가 다 아니야? 아니면 뭐 카메라 올리는 뭐 7인치 8인치가 다지 뭐 더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뭔가 새로운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걸 함께 공유하고자 조립부터 비행까지 포함한 이 긴 영상을 만들게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성품들 보면 모터예요. 모터 풀구성 사면은 다 들어있는 모터 있습니다. 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 말고 나사를 더 주시더라고요. 요걸 쓰는 게 길이가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플라이트 컨트롤러와 변속기가 하나로 붙어 있고 안테나까지 들어가 있는 그 버전인데요. 저는 요거 안 쓸 거고요. XT30 배터리와 연결하는 단자 요거 들어있고, 나중에 세팅에 필요한 친구죠. 세팅에 필요한 친구 연결하는 케이블, 그 다음에 에어 유닛과 AIO를 연결하는 부품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 3핀 커넥터 되겠습니다. 요 친구 4개, 2개, 3개, 4개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당장에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 요거는 에어 유닛을 고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가드가 있죠. 프롭 가드, 배터리 연결할 수 있고, AIO 올인원 보드를 장착하는 거. O3 유닛 같은 경우는 촬영을 겸하고 있죠. 듀얼 밴드 안테나인데요. 5.8짜리만 써봤는데 뭐 잘 되더라고요. 더 짧은 친구도 있지만 저는 그냥 기본 들어있는 돼지꼬리 같이 생긴 거 요걸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봉투 3개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요 댐퍼 들어있는 게 있고요. 좀 긴 나사와 짧은 나사, 중간 나사와 플라스틱 볼트가 있는 게 있는데, 요 봉투 3개 고스란히 제가 다 풀어놨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떤 거 쓸지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고정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건 뭐 따로 쓰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보호 커버 등이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시작할 건 에어 유닛 조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당장에는 뭐 땜질 할 필요는 없고요. 빼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에어 유닛 보면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 6개의 단자가 있는데요. 뭐 전원 단자, 그 다음에 송수신 단자, 그리고 뭐 조종기로 보내는 단자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와 같은 보드와 이렇게 연결되되 똑같이 6핀짜리가 있거든요. 이 보드의 경우 이 제조사마다 요 순서가 다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순서가 요거는 딱 맞춰놨더라고요. 왜냐면 O3에 딱 맞게 제작이 되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꼽아서 쓰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길어서 필요가 없는 친구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케이블을 쓰면 되고, 이 안테나도 좀 큽니다. 보통은 이 안테나를 쓰면 되는데 워낙 소형 미니 FPV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걸 빼고 아까 보여드린 돼지꼬리를 장착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공구가 나왔습니다. 소형 드라이버 필요하고요. 이걸로 안테나를 제거해 줄게요. 빼서 잘 보관해 주세요. 잊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워낙에 작은 부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화면으로 보니까 제 손이 정말 까맣게 나오네요.
드론 촬영하다 보니 야외 촬영이 많아가지고 시커매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구 핀셋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공구 대충 정리했죠? 그거에 따라서 먼저 공구부터 구매하시고요. 공구도 같이 구매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테나를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제 머리 조금씩 나오죠. 좀 카메라 위에 있어가지고 검은 털뭉치가 불쑥불쑥 나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이게 UFL 방식인가 안테나가? 이거 끼우기 좀 빡셉니다. 다시 이 커버 잘 끼워주시고 잘 조여주시고요. 오케이, 안테나까지 고정을 했습니다. 지금 꼽으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렇게 X자가 잡히잖아요. 제가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끼기 전에 이렇게 테이프 한번 벗겨내고요. 이 모양 그대로 끼워서 잘 고정이 되는지 한번 일단 끼워 볼게요. 뭐 따로 설명서가 없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끼우면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네요. 꽉 끼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고정이 바로 될 것인가. 그치. 자,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X로 하고 그냥 끼우면 되는군요. 그래서 조금씩 다시 집어넣으면 대충 이 줄이 위치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돼지꼬리 안테나를 딱 잡아줍니다. 되게 귀엽네요. 안테나 이렇게 짧은 거. 자, 뭔가 조금 더 장거리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안테나 교체를 하셔도 되는데 작은 놈이니까 저의 경우는 좀 근거리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안테나 그대로 쓸 거고요. 자, 세 번째 공구 나옵니다. 자, M2 나사를 풀기 위한 1.5mm짜리 1.5mm 나사를 푸는 거. 자,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해줄 겁니다. 하나는 남게 되고요. 이때 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가장 짧은 나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 공구에 끼워주시고 계속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게 맞네요. 제일 짧은 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은 걸 이렇게 꼽아서 이쪽에다가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케이블은 이 안쪽에다가 잘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구겨서 넣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좀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DJI 로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서 로고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정이 좀 안 예쁘죠? 이럴 때는 타이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이것도 되게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타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쓰면 좋긴 하겠네요. 여기에는. 자, 이렇게 타이를 끼워서 케이블을 잘 고정해 주겠습니다. 긴 건 이렇게 잘라내고요. 자, 이런 작업들이 왜 필요하냐면 줄이 막 너덜거리다가 풀업에 걸리면 끊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죠? 절반 끝낸 겁니다. 그럴 리가요. 자, 그럴 리 없고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제일 쉬운 거부터 해봤어요. 좀 여러분들 좀 부담 없이 보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모양이 멋져 보이죠? 뭐 되는 것 같죠? 밑에 스티커도 떼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상단 모듈 완성됐고요. 이제 하단 모듈 훨씬 더 중요한 걸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보드를 먼저 손을 봐줄 건데요. 일단 제가 이 댐핑을 먼저 2개만 껴놨어요. 그래서 방향은 요 무슨 단자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보드인데 컴퓨터랑 연결해서 간단하게 세팅을 해줘야 뭐 예를 들어 고글이나 조종기랑 이런 것들을 이 보드랑 어떻게 잘 연결하고 모터 세팅을 해주고 뭐 그런 걸 할 때 컴퓨터랑 연결하거든요. 베타 플라이트라는 걸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단자 설명이 이렇습니다. 단자가 위로 오게 먼저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일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 4개의 단자를 이 위에다가 여기 네모 박스 보이죠? 네모 박스에다가 4군데 장착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터를 연결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보드 살 때 여기 다 붙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귀찮네. 그냥 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다 해줘야 되네. 자, 어쨌든 뭐 저렇게 조립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케이블을 다 끊어가지고 그냥 바로 땜질을 여기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몇 그램이라도 아마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뭔가 하나 중간에 거치는 것보단 바로 직결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나마 제일 복잡한 부분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땜질의 시간입니다. 이거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하나 끼우고 제가 살짝 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붙어 있겠죠. 살짝 펴서 잘 붙어 있죠. 이것도 하나 끼워서
살짝 휘면 뭐 붙어 있겠죠. 붙어 있죠. 단자를 약간씩 휘어가지고 살짝만 휘어서 단자가 잘 붙어 있게. 너무 많이 휠 필요 없어요. 살짝만 휘어서 그냥 바닥에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엄청 작은, 되게 작은 인두가 제가 하나 있거든요. 요걸 한번 꼽아 봤고요. 그 다음에 납이 있습니다. 살짝 묻히고 하나 해주고. One eternity later. 자, 우여곡절 끝에 땜질을 완료했습니다. 되게 빡세네요. 이거 너무 작아서 땜질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단자를 완성하긴 했는데 베타 FPV 웬만하면 이거 단자를 좀 붙여 나오는 게 그래도 초보자분들한테는 만들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정말 작아요. 땜질해야 될 영역이. 일단 땜질하긴 했는데 약간 간섭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요. 일단 빌드를 계속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땜질을 해야 돼요. 이 XT60이 이렇게 생긴 조그만 2셀짜리 배터리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건데 땜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AB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이 땜질을 할 자리에다가 먼저 납을 좀 붙여 놓는 게 순서이긴 합니다. 오케이. 납을 좀 먼저 묻혀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올인원 보드에 이런 캐패시터도 있더라고요. 급작스러운 전류 흐름을 막아줍니다. 이게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좀 더 안정적인 비행이 되는데요. 보면 길이가 좀 둘이 다르거든요. 긴 쪽이 플러스 또는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쪽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부터 연결해 줄 건데 똑같이 여기에도 조금씩 납을 좀 묻혀 놓을게요. 잘 안 붙으면 인두에다가 먼저 적당히 납을 녹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붙습니다. 안 움직이게 하고 한 짝씩 붙여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캐패시터 조금 잘라주고요. 이것도 붙여보겠습니다. 조금 납을 붙여서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건 여기에다가 이 보드를 올려주는 일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뜨네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로 넣으면서 최대한 이걸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 전원 단자가 이 전원 납땜한 게 요 가드에 안 닿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정도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댐퍼를 2개를 껴놨는데 나머지 댐퍼도 껴주겠습니다.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짧은 쪽을 아래로 가게 이렇게 끼우고, 여러분 이게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카메라에서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끼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사가 볼트랑 같이 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 4개를 꺼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너트도 4개를 꺼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프레임을 함께 장착을 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전에 여기에 너트를 하나 끼워주고요. 이 나사를 꼽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의 경우는 이 아래쪽을 봤을 때 이 배터리 끼우는 마운트가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앞뒤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 놓고 슬쩍 조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너트랑 있던 이 친구를 쓰면 안 되는군요. 길이가 짧아요. 자, 이처럼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게 FPV랍니다. 이게 요 모터 단자를 끼우면 높이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함이 좀 있네요. 모터 연결은 쉬워지는데 그 외의 것들이 다 불편해지네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일단은 저는 이렇게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하면 되게 불편하군요. 자, 긴 친구를 끼웠더니 훨씬 더 순조롭게 장착이 됩니다. 이 짧은 친구들은 퇴장. 이게 어렵네. 이게 중간에 나사 끼우는 게 어렵구만. 이거 너트 끼우는 거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빌드가 어려운지를 저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 단자 만들지 마시고 직결하세요. 이게 직결해야 빌드가 쉬운 거였네. 뭔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을 좀 해보려다가 낭패보고 있습니다. 자, 2개 됐고요. 하나 더 갑니다.
아, 이게 약간 압력이 있으니까 이게 고정이 잘 되네요. 얼추 이 4개의 나사가 끼워지는 길이를 비슷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터를 이제 하나씩 꼽아주면 되겠죠. 이거 모터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아주 하찮은 나사들이 들어있어요. 와우, 작아라 작아라. 길이가 5mm도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거 꼽는 거, 이 모터 건선 작업하는 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이게 쉽겠다 하고 한번 해봤는데 까다롭네요, 은근히. 뭐야, 줄 길이도 이렇게 남아. 아하, 아하, 줄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이게 워낙에 좀 짧다 보니까 조금만 돌려도 이제 빠가가 나기 때문에 나사 끝에 이런 뭐 매니큐어나 또 록타이트나 뭐 이런 방수제 같은 걸로 살짝 해서 그나마 조금 고정이 될 수 있게 같이 해주겠습니다. 자, 끝에 살짝 묻혀서. 와, 진짜 작다. 뭔가 멈춘다 싶을 때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빠가 나면 엄청 귀찮을 것 같습니다. 저거 모터 4개가 한 쌍이던데. 끝에 이런 것만 좀 바르고 하나씩 껴주겠습니다. 이거 마냥 하겠는데 영상 빨리 돌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3개만 꽂고 나머지는 뭐 영상 빨리 돌리면 되니까. 3,000 years later. 오케이, 자, 마지막 나사까지 조였습니다. 하단 모듈 완전 끝난 거고요. 이렇게 2개를 붙이면 되는데 카메라에도 진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연결할 때도 댐핑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자, 댐퍼가 아직 4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얇은 나사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4개 필요하고요. 자, 제가 조립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케이블이 이미 좀 고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 이 댐퍼를 여기다가 끼웁니다. 이렇게 보면은 길고 짧게 되어 있는데 짧은 쪽이 아래로 가게 되면 돼요. 이렇게 붙었고, 자, 2개 끼웠고, 3개, 오케이, 이렇게 끼우고 4개의 나사를 먼저 여기다가 고정해 놓고 하나씩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댐핑까지 다 고정을 했습니다. 요 위에가 꽤 단단하게 잘 붙어 있네요. 일단 이 정도 하면 얼추 완성이 됐고, 이 에어 유닛과 올인원 보드를 이 케이블을 통해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핀 위치랑 이 방향을 잘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오도록 해서 이런 건 핀셋으로 잡고 해주면 좀 편합니다. 오케이, 꼽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들이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풀업이랑 닿아서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고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줄을 나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타이로 한 번씩 묶겠습니다. 요것도 작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작은 타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묶었고요.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제가 보기에 빌드는 끝난 것 같고요. 렌즈 쪽에 비닐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죠. 이걸 이쪽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USB 꽂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세팅을 하면 되는데, 풀업은 아직 끼우지 마세요. 모터 방향을 맞춘 다음에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업을 끼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빌드가 완성이 됐는지 한번 꼽아 볼게요.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요. 혹시나 쇼트가 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회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 하나 꼽고 해볼게요. 소리가 제대로 나면 빌드가 된 겁니다. 빠바바밥 빠밥 빠밥, 여기까지 소리 나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소리 나면 빌드는 제대로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에어 유닛을 활성화 시켜주는 건데요. 연결하면, 자, 연결이 되면 이렇게 뜹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입력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활성화 중 하면 완료 뜹니다. 자, 현재 펌웨어 업데이트가 최신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활성화 끝난 거고요. 이제 세팅 시작할게요. 이때 손 선풍기가 좀 필요합니다. 에어 유닛이 실제로 비행하지 않으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손 선풍기를 좀 켜겠고요.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활성화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조종기와 고글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자, 먼저 배터리 연결해 놓겠고요. 조종기부터 켜겠습니다. 핸드폰 유심 끼울 때 쓰는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 필요한데, 이쪽에 보면은 바인딩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줄게요. 한번 살짝 누르면 깜빡깜빡 하죠. 조종기도 전원 버튼을 길게, 소리 들리시죠? 띠딕 하면서 조종기와 에어 유닛이 붙었고요. 고글도 켰습니다. 고글 켰고, 그 다음에 에어 유닛의 바인딩 버튼을 한 번 더 누를게요. 초록색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고, 여기 가운데 바인딩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삐빗 하면서 지금 책상에 난장판이 보이고 있는데 저만 보입니다. 여기 뭔가 이렇게 화면이 보일 텐데, 어쨌든 연결이 끝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인딩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로 세팅을 시작할게요. 자, 베타 플라이트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여기다가 먼저 USB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처음에 뭐 가속도계 교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방향이 잘 잡혀 있는지 볼게요. 지금 앞으로 올리니까 앞이 올라가죠. 앞이 올라가고, 좌우, 뒤, 이렇게 방향 다 맞습니다. 이걸 이제 AIO를 잘 안 맞추면 나중에 환경 설정 가서 보드 및 센서 정렬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면 좀 어렵거든요. 그걸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제일 먼저 포트로 왔습니다. 자, 포트로 왔더니 처음에 이제 UART 3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뭐 크로스파이어라거나 뭐 외부 조종기를 연결할 때 쓰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 2를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리얼 RX 요걸 3번에서 5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처음에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걸 꺼주고 5번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은 고글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번이 조종기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로 가보면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크로스파이어로 돼 있을 거예요. 크로스파이어가 아니고 S버스를 열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종기를 움직여보면 스로틀 움직이고 있고요, 요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롤 움직이고, 피치 제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종기 연결 제대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드로 가줄 건데, 모드 같은 경우는 아밍, 그 다음에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밍 가볼게요. 아밍은 자동으로 해서 저는 요거를 중간까지만 내리면 아밍이 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퍼, 요거는 맨 끝으로 갔을 때 되는 걸로 할게요. 지금 노란색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뒤집어졌을 때 자리 잡는 거, 플립 오버 애프터 크래시,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전체로 할게요. 사용하지 않는 거 숨기기 하면 3개 정도만 되겠네요. 아밍, 비퍼는 뭐냐면 어디 추락했을 때 워낙 작기 때문에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누르면 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거를 범위를 정해주는 거고, 플립 오버 애프터 크래시는 뒤집어졌을 때 모터 2개만 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는 그 모드입니다. 저장 눌렀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 가서 이 비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RX 로스트, RX 셋 요거 2개 다 세팅이 돼 있으면 이렇게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 이제 확인하면 돼요. 모터 확인하고, 자, 요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방향을 보겠습니다.
1번 모터 조금 올려서 방향 볼게요. 오케이. 반대로 돌고 있군요. 전체 다. 마스터 전체 해보고. 자, 여기 보면은 화면에서는 이쪽으로 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돌고 있거든요. 모터 방향이 반대입니다. 순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모터 방향 반대로 세팅했고, 자, 1번 모터. 자, 1번 모터 이쪽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모터 돌고 있고요. 3번 모터 돌고 있고요. 4번 모터 돌고 있네요. 전부 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세팅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PID로 가서 세부 세팅을 좀 해줄 건데, 여기서 전문가 모드 활성화 해주고요. 자, PID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잘하는 분 따라하는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뭐 설명해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플라이트 스퀘어에 PID를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댐핑 빵으로 놓고요. 마스터 승수 0.1로 올리고, 그 다음에 피치 추적도 살짝 올리고, 추적 게인 살짝 올리고, 저장하고요. 레이트 프로파일 베타 플라이트로 간 다음에 값을 조금씩 조절하겠습니다. 이런 건 잘하는 분들 거를 카피하면 되고요. 좀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잘하는 분들 걸 카피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이것까지는 할 시간 좀 핑계긴 한데요. 좀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그다음 필터 설정으로 가서 D텀 요거 살짝 0.9까지 낮추고요. 다이나믹 놀치 필터 켜주시고, Q 인자를 400까지 낮춥니다. 자이로도 조금 낮추고, 저장. 자, 오케이. 연결 끊어 보겠습니다. 끊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뽑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롭을 끼우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워낙 작아서 프롭도 그냥 끼우는 식이더라고요. 근데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위에 두 개가 안쪽으로, 아래 두 개가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쪽이 바람을 밀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끼우면 됩니다. 이게 좀 작아서 영상이 보일까 싶은데 이 프롭이 C자 모양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끼우고 띡 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얘는 이제 비행할 땐 빼줘야겠죠. 빌드 됐으니까 필드로 나가 봐야겠죠. 일단 이 정도에서 일단 영상 조립은 마치겠습니다. 힘들어. 두 대를 차례차례 한번 비행해 볼 건데요. 이 모뷸라라는 친구와 파보 피코 번갈아서 한번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이 친구가 10g, 한 10 몇 그램 정도 더 무겁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1.8인치 프롭을 사용하고 있고, 요건 2인치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가 아무래도 모뷸라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배터리는 560mAh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450mAh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행 시간도 한번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카메라 보호를 위해서 UV 필터를 달아놨습니다. ND 필터는 뭐 달면은 모션 블러가 좀 더 예쁘긴 한데요. 이게 실내에서도 촬영할 일이 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UV를 달아놨고요. 모션 블러는 후반 작업에 추가해도 되니까요. 간편하게 필터를 뺐다 꼈다 하지 않게 이렇게 UV 필터 장착해놨습니다. 자, 파보 피코 정말 가볍습니다. 처음에 한번 딱 시동을 걸고 날려봤는데 이 친구가 되게 안정적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친구가 빌드가 정말 쉽기는 해요. 그런데 이 상단 모듈과 하단 모듈을 딱 끼우면은 이 프롭 가드가 보이시죠?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그 크기가 달라가지고 모양이 저렇게 살짝 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롭 전체가 평평하지가 않은 거야. 약간 이렇게 굴곡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행에서도 뭔가 조금 덜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 미묘한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개를 좀 더 비교해서 비행해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더 매끄럽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두 팩씩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못 풀어 가지고 비행이 매끄럽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작해 보자. 바닥을 깔고 가면 꽤나 속도감이 느껴지고요. 강천섬은 여기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요 길이 제일 예쁜데, 아직 스로틀감이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슝. 이 모듈랩이 되게 작지만 생각보다 비행성이 좋아가지고 재밌습니다. 잘 날아요. 근데 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작은 기체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릿하고 빠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앗! 아헤이. 이렇게 떨어지면 가질러 가야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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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아왔어요. 이게 이제 제 손에 딱 붙으면은 좀 더 큰 드론으로도 저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한쪽으로 흐르는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세팅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속도감 있게 비행을 한번 해볼까요? 어이씨, 배터리가 벌써 다 됐어. 돌아와야겠다. 자, 일단 한 팩 했습니다. 약간 상처 입은 한 팩. 돌아오겠습니다. 피코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코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한번 느낌을 일단 보도록 하죠. 아, 진동이 살짝 영상에 있네요. 이거 좀 세팅을 좀 다시 봐야겠구나. 뭐야, 벌써 로우 배터리라고? 배터리가 약하네 저게. 420짜리가 배터리 좀 파워가 약하군요. 피코가 확실히 그 직진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좋아요. 프레임도 그렇고 모터가 딱 빤빤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비행성이 피코가 확실히 좋은데요. 아, 왜 많은 분들이 피코를 사는지 알겠네. 이 친구가 비행성이 더 좋네.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등급을 좀 넘어서는 느낌이랄까? 비행성이? 좀 그런 느낌이 진짜 있네요. 다 이유가 있군요. 많은 분들이 사는 이유가. 레이트나 이런 것도 똑같이 맞춰놨거든요. 아! 일단 밖으로 탈출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탈출을 좀 하고 배터리 한번 갈아야겠어요. 배터리가 이게 진짜 빨리 다네, 이 친구가. 이번엔 좀 빠른 비행을 해볼게요. 모듈랩도 다시 또 하니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배터리가 저 도콤께 훨씬 좋다. 배터리가 도콤께 훨씬 좋아요. 이거 좀 밀어줘도 이거는 로우 배터리가 바로 뜨거나 하진 않는데, 배터리가 그 베타 FPV께 좀 메가리가 없군요, 힘이. 배터리는 도콤. 이런 던지기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한 드론이 또 재밌는 포인트가, 이런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를 워낙 드론이 작기 때문에 후비고 다니기가 좋다는 거죠. 아, 역광이 역시 예쁩니다. 나무 후비고 다니기가 아주 좋다. 옛날에 어떤 형님이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와, 저런 거 어떻게 하지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니 참 행복합니다.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무 사이를 뚫기, 나무 뚫기. 요 재미가 있죠, 여러분들. 이 나무 뚫기. 자, 슝슝슝슝슝 새가 된 듯한 이런 밑에 정도야. 뭐 그냥 쓱 바닥 거의 끌고 가기. 의자 밑이야 뭐 그냥 쑥 지나가고, 이런 글자 사이 정도는 싹 지나서 예쁜 잔디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비행을 해볼게요. 아, 확실히 이 비행감은 얘가 좀 부드러워. 뭔가 더 느낌이, 그 해보면 알거든요. 뭔가 매끄럽다 이런 느낌.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피코가 조금 더 프레임이
실제로 보면 되게 이게 이렇게 얇아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비행 느낌이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배터리가 힘이 없네. 배터리가 메가리가 없구만. 피코가 좋아. 근데 배터리가 제가 좀 별로다. 베타 FPV가. 자, 우리 나무 투어 좀 더 해볼까요? 아직 배터리가 없어. 몇 번 쪘다고 지금. 3분을 못 날겠는데 이거는. 요거만 좀 더 볼게요. 이 나무 사이로 햇빛이 싹싹싹 비치는 요 느낌. 또 기가 막히죠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에 써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밑에 이제 끼워지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안 맞아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스트랩으로 이제 고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피코에다가 이 560짜리 배터리를 쓰면은 되게 잘 날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친구가 좀 메가리가 없군요. 이 친구가. 이 베타 FPV는 45C짜리고요. 이 도콤은 150C거든요. 이게 C가 뭐냐면 힘이에요. 힘, 파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힘을 내고 싶을 때 배터리가 힘을 받쳐주느냐에 대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콤이 확실히 그런 면에서 파워가 있군요. 아마도 작업을 여기다가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끼울 수 있게. 뭔가 피코 쪽에 좀 더 손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더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네요. 지금 세수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몰골이 되게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은데, 강천섬 아침 풍경 너무 좋고요. 뭐 대충 이 정도면은 테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이 미니 드론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날고, 그 다음에 휴대성이 진짜 기가 막히고요. 아마도 이게 가능한 게 O3 에어 유닛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미니 드론은 그냥 장난감에 그쳤었거든요. 그냥 조그만한 드론, 장난감에 그쳤었는데, 이 O3 에어 유닛 덕분에 장난감처럼 재미도 있으면서 촬영에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화질도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인기를 꽤 얻고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썰이 길었는데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이게 참 너무 청량하다. 너무 청량합니다. 가을이죠. 드론 날리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자, 이 1.8인치나 이 2인치 드론이 기존에는 그냥 정말 장난감 같은 그런 카테고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안 갔던 그런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뭐 FPV를 즐기는 방식이 정말 다양해요. 사람 숫자만큼 다양한데, 조립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비행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처럼 촬영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촬영이 재밌는 사람에게는 이게 뭔가 영상으로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으면 FPV를 잘 안 날리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기존에 O3 에어 유닛이 나오기 이전에 1.8인치, 2인치 드론들은 손이 안 갔었거든요. 되게 초소형 드론들. 그런데 O3 에어 유닛을 장착하면 촬영이 가능한데, 이게 생각보다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또 새로운 장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일단 되게 재밌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일단 제 영상에서는 모뷸라 8과 파보 피코를 소개해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초기에 나왔던 모델들인데 최근에 또 새로운 모델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get FPV라거나 또는 뭐 개발시 이런 또 커스텀 FPV 숍들이 있습니다. 주로 직구를 해서 좀 구매하는 곳인데, 거기에도 2인치급 드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니까 뭐 국내 샵 또는 뭐 해외 샵 다양한 곳들 한번 보시고, 또 유튜브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그것 또한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파보 피코도 V2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기존에 1.8인치인데 이제 2인치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더 빠르고 다이나믹한 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플라이트 스퀘어에서 요거를 기자재를 또 싹 다 새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또 그 한계치를 또 극복하는 또 새로운 또 영역으로 또 뭔가 준비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1.8인치에서 좀 더 빠른 비행을, 좀 더 재미있는 비행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반완제품보다 어쨌든 커스텀 FPV니까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모터를 바꾼다거나, 또는 그 안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올인원 보드, 그 메인 보드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하거든요. 또는 배터리를 바꾸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직접 리서치하면서 내가 어떻게 또 입문해볼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딱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런 영역입니다. 커스텀 FPV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거나 뭐 이 영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가능한 제가 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내에서 좀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되게 재미있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미있는 FPV를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자, 뭐 이 정도에 슬슬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이 영상 특성상 굉장히 여러 가지로 TMI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꾸준히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재미있는, 정말 재미있는 커스텀 FPV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는 뭐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